아마 이거 시험 끝나도 그 다음에 아마 L4 얘기를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출을 같이 좀 풀어본다고 말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좀 준비했던 자료긴 한데 계속 반복돼가지고 22년도 맨 앞에 6월 거거든요. 거기부터 같이 문제 보면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딱 나와 있는 게 1번이 거의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저 문제가 이제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 이게 이제 작년도까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차 하면은 저희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DCT 들어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투싼 하이브리드 이후로 차종들은 다 6속 자동 변속기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아무래도 DCT랑 이제 자동 변속기랑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모터에 냉각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물어보는 문제고, 그림 말고 여기 뒤에 가면 또 있으니까 문제 보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1번 보면은 구동 모터와 HSG는 변속기 타입과 무관하게 순행식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틀렸냐면은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해드린 것처럼 DCT 차량이랑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 차량이랑 모터의 냉각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 이제 차로 기억하시면 투싼 하이브리드 이후로 나오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6속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 그 앞단에 모터가 장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터의 냉각을 자동 변속기 오일로 합니다. 5일로 하는데 DCT는 자동 변속기 오일이 안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DCT는 그래서 모터를 냉각을 이제 순행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1번은 무관한 게 아닙니다. DCT 타입은 이제 모터를 순행식으로 하지만 그 자동 변속기 타입은 이제 변속기 오일로 직접 윤행해준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에 보면 자동 변속기 엔진 클러치는 당연히 습식이죠. 당연히 습식이고 그래서 틀렸고, 3번은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아반떼 하이브리드 생각해 보시면은 엔진 클러치에 작동력 넣는 거 보면은 브레이크에 넣거든요. 거기다가 도트포. 그래서 맞는 말이고, 4번은 이제 왜 틀렸냐? 에어컨 컴프레셔는 전동식이며 HPCU에서 삼상 교류를 공급받아 고전압으로 작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컴프레셔 자체에 인버터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HPCU에서 삼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고전압 배터리에서 직류 DC가 나오고 HPCU까지 직류 DC가 들어갔다가 이 직류가 그대로 이제 에어컨 컴프레셔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컴프레셔는 삼상으로 교류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직류를 받아서 이제 컴프레셔에 붙어 있는 인버터에서 이제 전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왜 틀렸냐면 HPCU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전동식 컴프레셔에서 이제 직류를 받아서 삼상으로 전환을 한다. 이 문제는 계속 나와요. 결국에는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DCT 들어가는 차종의 모터 냉각 방식, 그리고 자동 변속기 들어가는 차량의 모터 냉각 방식 다르잖아요. 그거를 묻는 문제들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2번, 이게 정말 헷갈리는데 솔직히 이 문제를 보고 든 생각은 정확하지도 않은 걸 왜 문제로 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보통 전기차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았을 때는 정답은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차에서 정답은 3번이에요. 원래 이제 아이오닉 5도 그렇고 쭉 보면은 메인 릴레이 마이너스 먼저 붙여주고 그 다음에 프리차지 플러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메인 플러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프리차지를 떼주거든요. 근데 얘가 참 아마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대신에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종별로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는 이제 3번에 적혀 있는 순서가 맞고 그 다음에 IG 하이브리드 그리고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2번으로 한다. 근데 이게 차종마다 달라서 애매해요.
그래서 똑같이 IZ 하이브리드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2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정답을 3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마이너스를 먼저 붙여주는 거랑 프리차지를 먼저 붙여주는 거랑 이게 무슨 차이냐, 사실 진짜 이건 설계자 마음이에요. 대신에 이 메인 릴레이, 프리차지 릴레이를 먼저 붙여주고 메인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단에 검사를 못한다 그랬어요. 저렴 검사를.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여기까지는 사실 기억해 주실 필요는 없고, 딱 문제만 놓고 봤을 때 IZ 하이브리드에 대한 게 또 반복돼서 나온다면은 이제 프리차지 먼저 붙여주는 걸 정답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3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차지를 이거는 딱 뭐 이해하시면은 이제 문제가 변형돼도 헷갈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보면은 하단에 메인 릴레이 마이너스 플러스 프리차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프리차지가 왜 있어야 되냐, 그 이유 먼저 좀 알아보면은 배터리도 12V 배터리도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은 얘가 전류가 순간적으로 확 흘러가지고 스파크가 튀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를 생각해 보면은 요즘 차는 800V 시스템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분명 내부 회로가 손상이 될 겁니다. 돌입전류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단에서 이제 인버터 쪽으로 결국에는 고전압을 줘야 되는데, 그 전에 캐패시터라는 곳에 이제 배터리에서 공급된 전압을 좀 충진을 해놓고 얘 가지고 이제 인버터에 공급을 미리 해준 다음에 양단의 전압값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V에서 0V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800V에서 캐패시터를 통해서 800V까지 올려놓고 두 개의 양단의 전압이 똑같으면은 따로 이제 돌입전류가 생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프리차지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작동 순서는 어떻게 되냐? 메인 릴레이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만약에 메인 플러스를 붙여주면은 바로 그냥 엄청난 전류가 흐르죠. 800V에서 0V로 바로 하니까. 그러면 다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메인 릴레이 마이너스 붙여주고 프리차지 릴레이를 붙여준 다음에 캐패시터를 충진을 합니다. 그럼 양단의 전압값이 똑같아질 때쯤 이제 메인 릴레이 플러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프리차지를 떼주는 순서예요.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 문제에서 변형돼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시스템 딱 이렇게 회로를 기억하고 계시면 어쨌든 이 프리차지 릴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단에 이제 병렬로 연결된 게 아니라 플러스 쪽에 병렬로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요거는 그래서 순서가 메인 릴레이 마이너스 붙여주고 프리차지 붙여주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 충진을 한 다음에 메인 플러스를 붙여준다. 전기차에서 이런 확실하지도 않은 문제는 안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 3번을 보면은 수소 전기차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해서 VCMS는 저희 아이오닉 5에 처음 나왔어요. 네, 아이오닉 5에 처음 나와가지고 사실 넥스에 대한 게 아니냐. 그래서 VCMS가 왜 나왔냐 하고 보면은 옛날에 코나에 보면은 저희 OBC 완속 충전 저거 신호를 통합인데 요거 보면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VCMS가 하는 게 뭐냐? 충전을 할 때 충전기를 꽂은 거를 인식을 하고 실제로 그러면은 얘가 완속인지 급속인지 판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약 충전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때도 지금 이제 충전기가 연결됐고 어느 정도 속도로 이제 충전을 해야 되냐, 어쨌든 충전에 관련된 모든 최상위 제어입니다. 하지만 저거는 전기차에 있고 수소 전기차에는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번에 SVM 스택 전압 모니터가 뭐냐라고 하면은 고장 나는 경우가 많진 않아서 좀 생소하시겠지만 얘는 그 스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안에 여러 개의 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 셀 전압값을 모니터링하는 애들이에요. 결국엔 전기차로 치면 CMU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네.
수소 전기차에 대한 또 문제가 나오죠. 이게 수소 전기차 문제도 계속 특정한 것만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수소 압력감 물어보는 문제들. 그래서 그거는 뒤로 가서 좀 나오니까 설명드리고 4번의 이제 정답은 4번입니다. 왜 틀렸냐면은 연료전지 냉각수 저희 지금 현장에서 쓰는 냉각수 크게 3개 있죠. 스택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냉각수, 그 다음에 아직 옛날에 나왔던 아이오닉 5나 일부 차종에서 쓰고 있는 전기차 전용 냉각수, 그리고 일반 냉각수, 분홍색 이렇게 총 3개 쓰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 3개는 무조건 다 혼용해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혼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서 오답. 그다음에 1번에서 물어보는 BHDC라는 거는 저희 차량 하부에 보면은 중앙에 있고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혹시나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 BHDC라는 거는 이제 고전압 배터리가 보통 240V 정도 되거든요. 넥소 기준으로는. 근데 스택에서 만드는 거는 한 300~400V 정도 돼요. 그러면 양단에 전압 편차가 있잖아요. 근데 넥소라는 거는 어쨌든 수소랑 공기를 넣어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구동할 때 쓰기도 하고 실제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될 때는 이 400V로 배터리를 충전하기도 해요. 어쨌든 배터리는 240V고 스택은 400V인데 이 전압 차이가 있으니까 이 이제 고전압 간에 전력 변환을 해주는 부품이 BHDC입니다. 아마 곧 아직 그 넥소 신청 교육 받으셨나요? 어제 받으신 분 계신가요? 아직 안 받으셨나요? 아무튼 이번에 넥소 신청 교육 때도 이런 내용들 나오니까 아마 이번 교육 때 좀 익혀 놓으시면은 넥소 시스템은 거의 비슷해서 아마 실제로 점검하실 때도 편하실 거예요. 5번 코나 전기차에서 레저버 보정이 필요한 거 보면은 옛날에 결국에 이 모터를 관리하는 메인 제어기는 MCU라는 애예요. 모터 컨트롤 유닛 MCU라는 애인데 옛날에 코나 전기차에는 EPCU 안에 같이 합쳐져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 MCU가 고장나는 경우, 인버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아서 EPCU를 갈아야 되는데 이 EPCU를 갈면은 거의 한 100에서 150만 원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런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MCU를 이제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 보면은 저희 모터 위에 이제 인버터 이렇게 MCU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MCU가 이제 따로 나왔고 그러면은 코나 전기차에서는 이제 모터나 혹은 이제 EPCU를 교환을 하면 레저버 보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요즘 나오는 차들 아이오닉 5 이후로 MCU가 따로 있는 차들은 MCU를 교환하거나 아니면은 모터를 교환할 경우에 이제 레저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도 사실 몇 번 반복되더니 안 나와요. 출제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3개는 뭐 A는 저희 정상적으로 레디 됐을 때 뜨는 거고 B는 이제 고전압이 혹시나 5% 미만이거나 아니면은 냉각 라인에 문제가 있을 때 뜨는 출력 제한 경고등입니다. 그리고 C는 전기차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라고 되는 경고등이고 D는 스모니터 작동했을 때 보통 저 화살표 3개가 없고 빨간색으로 배터리가 뜨면은 저희 저전압 배터리 경고등이라고 보잖아요. 원래 하나 있을 때. 근데 저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3개 있다는 거는 스모니터 작동 중일 때 들어오는 거예요. 배터리에 어떤 온도를 올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점등됩니다. 7번 이것도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해서 계속 나와요. 결국에는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ICCU가 뭔지 먼저 아셔야겠죠. 일단 요 그림을 보면은 정말 표로 돼 있긴 하지만 저희 아이오닉 5 기준으로 크게 전력 변환하는 게 여기 다 써져 있어요. 그럼 맨 위에부터 볼게요. 급속 충전할 때 멀티 인버터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뭐냐? 옛날부터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억해 주시면은 문제가 변형돼도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전기차 맨 처음 나왔던 게 코나 전기차잖아요. OS EV 때는 400V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급속 충전을 할 때도 400V로 했었고 400V 급속 충전을 하면은 별도로 뭐 변환하는 게 아니라 저희 퀵차지 릴레이 급속 충전 릴레이 있잖아요. 그 릴레이만 작동시켜서 바로 배터리에 충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에서 배터리의 효율을 올리고 충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배터리 전압값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배터리 전압값을 올리면은 이제 동일한 출력을 써도 전류값을 낮출 수 있고 그만큼 열도 덜 받고 그리고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5 때 처음 나왔던 말이 EJMP 시스템에서 멀티 인버터가 들어간다, 800V 시스템이다 이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충전 시간을 줄이고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 멀티 인버터라는 거는 저희 급속 충전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400V로 충전하는 게 있고 2핀 800V로 충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400V로 충전했을 때 배터리는 800V 기반 시스템이고 거의 600V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400V로 충전한다고 충전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 400V를 800V로 승합을 해주는 부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멀티 인버터다. 그래서 멀티 인버터라는 거는 이 문제 보기에서 2번에 보면은 급속 충전기의 DC 400을 800으로 변환하는 거. 네. 저게 멀티 인버터의 역할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ICCU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서. 네. 그러면 ICCU는 뭐냐? 옛날 차에 OBC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온보드 차지. 그러니까 ICCU라는 게 결국에는 OBC랑 그 다음에 LDC라는 I가 합쳐서 생긴 건데 그러면 OBC라는 건 뭐냐? 저희 그냥 완속 충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완속 충전이 안 된다 했을 때 ICCU 많이 교환하시거든요. 그 안에 완속 충전을 담당하는 OBC가 있기 때문이고, 네. 그래서 완속 충전은 똑같아요. 배터리는 만약에 800V 시스템인데 완속 충전은 220V로 하잖아요. 그러면 220V로 800V로 충전을 못하죠. 그러니까 220V에서 ICCU에서 전압을 이제 올린 다음에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을 1번에 보면은 교류 220V를 DC 800V로 변환한다 하는 것도 ICCU의 역할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LDC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전기차는 그러니까 12V 전장을 쓰는데 얘도 결국에는 12V를 만약에 전장을 많이 쓰면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주냐? 고전압 배터리로 해주는데 그 역할을 ICCU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4번에 보시면은 DC 800을 DC 14로 변환을 한다 이렇게 써져 있죠.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역할, 저희 실외 V2L 쓰는 거. 차 이제 충전구에다 V2L 장비를 연결을 해서 이제 실제로 220V를 쓰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얘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차에 800V 직류가 있는데 밖에서 220V를 쓰고 싶다, 헤어드라이기를 쓰고 싶다, 전기코트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직류에서 교류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3번에 V2의 기능이 이제 고전압 배터리 DC800을 AC220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ICCU의 역할이 이렇게 크게 딱 3개예요. 오답으로 나와봤자 거의 다 저 급속 충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멀티 인버터가 정확히 뭐 하는 놈인지 400에서 800으로 올려주는 아이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이 문제는 반복되면은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 옆에 같이 메모 하나 해주세요. ICCU의 그러면 충전 전력, 최대 전력이 몇이냐 하면 11kW 딱. 네. 딱 11kW.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내더라고요. 암기 문제로. 그리고 V2L은 3.6kW. V2L은 왜 3.6kW냐면은 저희 일반 가정용 여기 있는 220V 규격이랑 똑같거든요. 그럼 220V 곱하기 16A 하면은 거의 약 3.52kW가 나와요. 네. 그래서 V2L도 이 가정용으로 저희가 쓰는 거랑 규격을 맞춰서 3.52kW로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까지 가면 헷갈리니까 딱 3.6으로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8번. 좀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하나씩 훑어드리는 이유가 약간 반복되거나 계속 그런 거는 좀 깊게 설명드리고 있고 좀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 거는 그냥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메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도 계속 반복되다가 요즘은 안 나와요. 근데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제가 아까 지나가듯이 말했는데 그 400V에서 800V로 올리면은 이제 충전 효율도 좋고 더 했잖아요. 이거 아 진짜요? 네. 하나 더 가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전압 사용 목적 이제 동일 전력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공식까지 아실 필요 없고 저는 이제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근데 전력이 똑같은데 전압을 올리면은 전류값은 낮출 수 있어요. 전류값을 낮춘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